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금요일 CJB 아침 뉴스입니다. 야권의 유력 대통령 선거 예비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충북 지역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최근 충북에서도 대선 주자 지지 모임이 잇따라 출범하고 있는데 이들 지지 모임의 새 확산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 모임인 윤석열 추대행동연대가 충북에서도 출범을 알렸습니다. 지난 11일 광주에서 처음 결성한 윤추연은 전국에 4,200명, 충북에선 18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추연은 현 정부의 문제점과 정권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며 윤 전 총장을 국민 후보로 추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저희들이 나서서 우리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추대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하루 전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충북 지역 정책개발 모임인 청명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진보 개혁 성향의 교수와 연구자,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앞으로 10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주 개혁 세력의 행보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의 횡포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야지 되고 호시탐탐 이제 그 보수 세력의 준동이 우려가 됩니다. 이 지사의 또 다른 지지 모임인 충북 민주평화광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7일엔 이낙연 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지지 모임인 신복지 충북포럼이 출범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2,500여 명이 이름을 올리며 새해를 과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충북정의 평화포럼은 정의와 공정, 한반도 평화를 내세우며 역시 이낙연 전 총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경제 대통령을 기치로 내걸고 본격 출마를 선언하면서 조만간 충북에서도 지지 모임이 결성될 전망입니다. 여야 잠룡들의 대권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에서도 대선 분위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활 의료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재활병원 건립 공모에 나섰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충북과 전북만 없는데 충북이 정부 공모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공공재활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간절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뇌병변 장애를 앓는 정태호 씨는 재활 치료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부족해 석 달씩 기다려야 하는 입원 치료는 꿈도 꿀 수 없었고 생업을 병행하며 치료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니까 못하니까 이 장애가 점점 심해져서 제가 이 팔을 양쪽을 다 못 쓰게 됐어요. 전문 병원이 있었다면 재활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국에서 권역 재활병원이 없는 충북과 전북에 공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공모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도내 재활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67%로 여유가 있고 앞으로 들어설 소방병원과 청주의료원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등을 활용하면 환자 수용엔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135억 원씩 투입되는데 도는 실제 지방비 부담이 300억 원이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에 대해 충청북도가 공공의료를 경제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거리 치료로 지쳐서 치료를 포기하고 그런 상황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수재활치료는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워 공공재활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수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민간 병원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수한 분야의 기능들, 그것들을 공공 부분에서 하자. 정부의 권역재활병원 건립 공모 마감은 오는 22일. 전북이 이번 공모에 응하기로 하면서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권역재활병원이 없는 곳이 될 처지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중고 노트북을 선물로 주고받은 공공기관 연구원과 그의 친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의 쟁점 이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 오송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연구원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자신의 직장 주차장에서 지인 B씨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는 오랜 기간 절친한 친구 사이였고 단순한 호의로 중고 노트북을 받은 것뿐이라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둘 사이의 직무 관련성에 주목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속해 있는 공공기관에 지난 2018년과 19년 세 차례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했고 이 중 A씨는 선정 과정에 한 차례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둘은 직무 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이에 있고 이들이 주고받은 165만 원 상당의 중고 노트북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제천시가 국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열기구 관광 사업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어제 제천 도심을 날아오르는 시범 비행이 있었는데요.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열기구를 띄워 제천 도심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풍선에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자 두둥실 떠오릅니다. 하늘로 유유히 날아오른 열기구가 달력 속 사진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제천 의림지와 의림지뜰, 주변 산하와 제천 시내가 마치 꿈결처럼 발 아래로 펼쳐집니다. 저는 지금 제천 시내 800m 상공을 날고 있는데요. 하늘을 나는 짜릿함과 함께 제천 시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가 국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열기구 사업에 뛰어듭니다. 국내에선 보기 드문 희소성과 시내권에서 뜨는 열기구가 관광객 유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 섭니다. 이상천 제천시장과 시의원들은 시험 비행을 통해 비행 조건과 안전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유형 비행을 하면 새벽에 뜨고 이렇게 하니까 좀 체력 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해서 제천을 열기구의 메카로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움직여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기구 석 대를 제작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계류 비행에 나서는 한편 내년 4월부터는 제천 비행장 반경 3km를 1시간가량 운행하는 자유 비행도 본격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명대와 산학 협력을 통해 청년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열기구 조종사를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오는 10월 한방 바이오 박람회 기간에 열기구 체험을 실시하고 전국 열기구 선수권 대회도 유치해 새로운 항공 레저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전략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과수화상병과 폭우, 냉해까지 겹치면서 농가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기 위해 음성 냉동 수박이 지난해 러시아에 이어 올해는 싱가포르행 해외 수출기를 개척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스확한 수박들이 큰 보관함에 담긴 채 선별장으로 들어옵니다. 선별기를 통해 당도와 크기별로 분류됩니다. 종이박스에 예쁘게 포장된 상태로 변신한 음성 냉동 수박은 이제 싱가포르 수출길에 오르게 됩니다. 11브룩스 이상만 되는 수박만 선별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0통, 7톤 규모로 현지 판매 가격 기준 3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남아 국가로 수박이 수출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인데 코로나 시국에 수박 수출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서 반복적인 수출을 하면 인지도가 향상됨으로써 나중에 한국의 명품 수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 수출에 성공했고 올 여름 안에 러시아나 인도네시아에 추가 수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외국으로 수출함으로 인해서 우리 다울찬 맹동 수박의 인지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의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큼지막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맹동 수박은 다음 달 5일쯤 싱가포르에 도착해 현지 마트 등에서 프리미엄 전략으로 판매될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공간이 바뀌면 사람도 일하는 방식도 바뀐다고 하죠. 그럼 학교 교실이라면 어떨까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수업이 한창인 교실. 아이들의 체형에 맞춘 책걸상이 눈에 띕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닥은 다른 학교의 교실과 달리 온돌방입니다. 유치원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교실 뒤편에는 다락방, 벌집 형태의 별도 공간을 만들어 아이들이 책을 읽고 놀 수도 있습니다. 집 같고 놀이터 같은 교실. 다락방도 있고 바닥도 따뜻하고 저기에 놀 수 있는 데도 있어서 집처럼 편하고 좋아요. 행복품터에서 신나게 놀아서 좋아요. 청주 사직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교육 실험입니다. 공간의 변화가 곧 사람의 변화.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학습뿐만 아니라 놀이, 휴식 등 복합시설로 교실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들어 창조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고학년 교실까지 모두 새로운 공간으로 개조됩니다. 지금 현재 교실은 아직까지 저희가 2000년 이전 시대의 교실 모습을 그대로 크게 변화 없이 사용하고 왔다면 저희가 아이들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좀 더 아이들이 즐겁고 쾌적하고 원하는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미래형 교실 모습으로 획일화된 직사각형 교실에서 초중고 12년을 보낸 아이들에게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건 어른들의 욕심일 것입니다. 미래 교육은 교실 공간의 혁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는 노래 연습장과 외국인 근로자 직업소개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주시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자로 집합금지가 종료된 노래 연습장에 대해선 영업 재개 전 사용자와 종사자의 자가검사를 적극 권고하고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해선 전반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특별 방역대책 기간 동안 코로나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고 물놀이장과 유원지 등에 대한 방역 집중지도 점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부모의 83%가 전면 등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청주지회가 학부모 1,1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83%가 전면 등교에 찬성, 1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면 등교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원격 학습으로 기초학력 부진 등 학력 저하,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반대하는 학부모는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감염, 집단 감염에 대한 대책 부재,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3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5%로 상승폭을 키우며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35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청주는 이번 주에 전세 가격도 0.2%나 올라 전세값 강세 현상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숯 생산지인 진천군이 백곡면 사송리 일원의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총 사업비 48억 원이 투입되는 진천 숯산업 클러스터는 숯가마 찜질방 15기와 노천 족욕탕 등을 갖추게 되며 오는 2024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과수화상병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보은군이 괴산군에 이어 사전 방제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내 675개 사과와 배 재배 농가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과 작업 도구, 장비의 소독이 의무화됩니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상병 확진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흐리고 오전까지 5mm 내외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청주 19도, 충주 18도, 옥천 19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6도, 충주 25도로 24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찾아오며 낮부터 기온이 2에서 3도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으며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